서울 수도권 특례 보금자리 대출 폐지로 인해서 지금 10월부터 다시 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사태인가요? 네. 자, 그래서 제발 서울 사지 마세요. 수도권 사지 마세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8월까지 지켜봐라. 23년 8월까지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0월달, 9월달 말에, 9월 말에 추석 지나고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 대출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런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지켜봤더니 서울 수도권 하락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 하락의 시기에서는 약간 방관자적인 자세로 시장을 한번 관찰만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매년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제 12월달 강의 때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사야 할 때 사는 겁니다. 부동산 사야 할 때 사는 거고요. 부동산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조님 반갑습니다. 미조님, 최근에 미조님께서 또 매수하신 그 아파트가 호가가 실거래가 다 올라버려가지고 이제 또 매수할 때 아이고 비용이 조금 더 들게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축도 정말 조금씩 오르는 현상. 이런 게 바로 스토리가 없다면요, 거래 건수가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월달에 미조님 정말 제 강의 잘 오셨고요. 그때 저는 지식을 충분히 전달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미조님께서도 뭔가 앞으로 한 해, 두 해, 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큰 결실로 꼭 성과를 과실을 따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하나 더 매수하시고요. 그 금액이 지금은 살짝 비쌀 수도 있는데 근데 멀리 보잖아요. 저처럼 3, 4년 보잖아요. 그러면 전혀 비싼 게 아닙니다. 영민이 반갑습니다. 영민이 뭐 질문 하나 쓰셨다가 바로 지우셨네요. 부산 주례 경동리인 어떤가요? 주례 경동리 오늘 울산 이야기할 시간인데 자, 영민이 시간 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헬리오시티 거리랑 10분의 1 토막 최악의 상황 닥쳤다라고 합니다. 헬리오시티가 어디 있습니까? 송파에 있어요. 송파에 옛날에 과거의 가락시형을 재건축을 해서 구전세대 아니겠습니까? 9,510가구에 달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도 헬리오시티. 와, 진짜 여기 가면은 이게 뭐 메타 세카이어 숲처럼 거의 아파트로 장관을 이룹니다. 정말 여기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거주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9,510가구에 달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지난해 거래량 단 5건이었다. 올 2월만 해도 50건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9개월 만에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집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물량은 같은 기간 600여 건에서 800여 건으로 늘어나 매물만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에서 대단지의 월 거래량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올해 들어 최악의 거래 가뭄이 펼쳐지고 있다. 고금리, 대출 규제와 집값 하락 전환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런데 단기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단기 고점 잡은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스터디 카페든 어디 카페든 가서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 댓글에 엄청나게 인신공격성의 비판을 댓글로 달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12월달에 한 건밖에 거래 안 되었고요. 11월달 4건 거래, 10월달 2건 거래입니다. 자, 9월달에 11건 거래에 비해서는요, 점점 거래 건수 줄어들죠. 그러니까 딱 2023년 9월달 20억 8,400이 단기 고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헬리오시티의 로이, 서울 송파. 자,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할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2016년 6월달에 대량 거래량 113건입니다. 더 올라갈 것이다. 8억 7천.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14억이 상승하는 이 경이로운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경이로운 광경.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5년 7개월 내내 상승할 수 있을까? 물론 입주할 때 살짝 부침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냥 주구장창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의 공포는요,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대적인 겁니다. 입주 물량 공포는요. 네, 살짝 버퍼링이 있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입주 물량은요, 입주 물량이 많아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입주 물량이 적어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니에요, 로이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뭐. 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갑니까? 네, 바이러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시중에 유동자금이 더 풀렸고, 네, 대출 규제할 생각을 했었죠. 네, 주담대 묶고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테마가 뭐였습니까? 로이님, 2020년도 서울의 테마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아세요? 2020년 서울 부동산의 대표적인 테마, 꽁부리님 반갑습니다.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저만 이걸 테마로 합니다. 이게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똘똘한 한 채입니다. 똘똘한 한 채가 마케팅인 거 모르셨죠? 네, 똘똘한 한 채가 과연 투자자들을 위해서 만든 투자 전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2020년도에 똘똘한 한 채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여러분, 마케팅 엄청 했어요. 자, 다 팔고 강북 거 다 팔고 강남으로 넘어가자, 이런 마케팅 엄청 유행했다니까요. 엄청 유행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남들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왜? 대한민국 부동산에 꾼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꾼돌이 있어요. 꾼돌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보이는 이런 시그널들을 필터링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똘똘한 채가 마케팅이라고 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2020년대 부동산 가격이 정점으로 치달았어요. 코로나와 함께, 유동성과 함께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왜 사람들이 이제 똘똘한 채를 갈아타자 라고 했을까요? 물론 종부세 영향도 있겠죠. 종부세 영향. 1주택자로 갈아타자. 그런데 실제로 유도한 거 아니야. 자, 1주택자로 갈아타려면요, 마포 사도 되고 어디 사도 되고 다양한 곳에 1주택자로 있으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강남 아파트로 한 채 사자. 한 채만. 다 팔고 강남 아파트로 집중해라. 이겁니다. 그 마케팅 때문에 강남에 엄청난 수요, 2020년도에 더 있었다니까요. 그걸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 누가 팔았어요? 2020년도부터 강남 부동산은 누가 팔았는데요? 네? 아시는 분 계세요? 2020년부터 강남 부동산 누가 팔았습니까? 여러분, 네, 로이님, 당연하게 아는 척 이렇게 잘 하시던데, 네, 왜 모르십니까? 네,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강남 부동산 누가 팔았어요? 자, 강남 부동산은 다주택자가 팔았습니다. 네, 그렇죠. 미전이 맞습니다. 강남 부동산은, 자, 다주택자들이 결국 그분들의 힘이 바로 똘똘한 채 마케팅을 전국에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서, 예, 돈 싸들고 자기네 집 다 팔고, 네, 강남에 매수한 사람 정말 많았어요. 그 결과 강남이 마지막에 화려한 불꽃놀이 장식을, 대미의 장식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021년 연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 강남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장 기자님, 강남 부동산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강남 부동산과 플러스로 강북이든 지방이든 이렇게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보고 다 주택자라고 합니다. 왜? 자, 꾼들은 냄새 나거든요. 네? 꾼들은 딱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 조만간에 활용점정 대박 팡 터지고 나서 하락을 할 것이다. 왜? 너무 오랫동안 올랐다. 그 사람들은 이 주선생이 말하는 두 가지 원칙에 매우 충실하시는 분들이에요. 첫 번째, 부동산은 사야 될 때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팔아야 돈 버는 겁니다. 팔아야 돈 벌어요. 갖고만 있으면 그건 사이버머니입니다. 사이버머니 그 얼마 벌었다고 해가지고, 네, 회사 때려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준비가 되었을 때 때려쳐야지, 본인 자질도 안 되는데 때려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김대리. 네. 자, 김대리 김차장. 네,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사야 될 때 사는 겁니다. 다주택자는요, 또 한 번에 사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과연 2023년도, 2022년 하락 견디고 2023년도에 매수했을까요? 아닙니다. 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 매수하지 않았다는 건요,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는 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 건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매수를 했다고요. 왜? 낚시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낚시해봤어요? 네? 낚시해봤습니까? 자, 부동산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올랐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요거 뭐예요? 자, 디코이래요. 디코이가 뭐예요? 미끼입니다. 미끼를 내던졌다. 뭐다? 여기서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미끼. 그리고 이 미끼 중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입주 물량 급감, 입주 물량 감소입니다. 입주 물량 감소요. 그런데 2023년 초부터 제가 뭐라고 주구장창 말씀드렸습니까? V자 반등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V자 반등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주체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밖에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즉 매수할 주체 자체가 수요가 없는데 무슨 상승의 지속성이 부여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걸려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진입을 자체를 할 수 없다. 즉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높다. 왜요? 규제가 안 풀렸으니까. 그리고 특례보금자리 대출 시행과 동시에 상승한 건요, 특례보금자리 대출 때문에 상승한 거다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결국은 특례보금자리 제가 8월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8월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9월 한 달 지나고 나서 9월 달에 바로 특례보금자리 대출 시행 폐지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주구장창 떨어집니다. 제 방송 보신 분들 다 알아요. 이거 물고기 입질하듯이 쭉쭉쭉쭉 상승한 점 보이죠?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한테 매물 다 넘겨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 집 샀습니까? 집 팔고 안 샀습니다.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전세로 간다 이거예요. 또 역대급으로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제발 이런 특정한 시그널에 반응하지 맙시다. 만약 그게 궁금하시면 제 방송 와서 물어보시라고요. 제가 대답해 드리잖아요. 자,